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롱정입니다. 여기는 이제 제 건축 현장인데요, 여러분한테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얘기 있어서 여기까지 와서 지금 찍는 게 맞아요. 지금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기 현장에서 제가 막 이렇게 뭔가 말씀드린 지가 시간이 꽤 지났어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진전이 거의 없습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추가적인 시행사업을 못하겠다고. 이게 여러분, 제가 지금 정부 탓하거나 무슨 금리 탓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저는 이런 것까지 공유 드릴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맞아요. 22년도 23년도 시장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부동산 관련된 사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지금 좋은 분들은 거의 전 없다고 봐요. 죄송한데 지금 인근에 차량도 있고 오늘 해가 너무 세서 약간 영상에 요런 게 들어가는 거 양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현장이 이자가 한 2달만 지나가면은 웬만한 분들 연봉이 지나가거든요. 근데 이 상태로 시간이 지금 계속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좋은 게, 지금 혹시 시행이나 뭔가 지어 올리는 거를 지금 고려하시는 분들은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보시면 지금 상황 되게 안 좋거든요. 저도 정말 이것뿐만이 아니라 마음고생하는 게 너무 많아요. 지금 상황이 어려운데, 저는 여기서 요 바닥에서 한 15년 동안 굴러오면서 이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힘든 시간, 좋은 시간, 힘든 시간, 좋은 시간의 반복인데, 요번엔 또 새로운 시간이긴 합니다만 묵묵히 이겨내고 있어요. 현장에 나오시면 그냥 보세요. 제가 만약에 여기 이렇게 땅을 사놓고 진행을 못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겠죠? 그러면 저만 진행을 못할까요? 아니에요. 다른 시행하시는 분들도 진행을 못해요. 너 공급 부족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가면은 뭐가 늘어나냐면 토지를 가지고 있는 것들의 급매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펴보실 때 내가 뭔가 시행을 하고 싶다? 그럼 땅을 보러 쭉 다니시잖아요. 그럼 일정 시점부터 어떻게 되냐면은 급매가 늘어나요. 급매가 왜 늘어나냐면, 원래 우량하신 분들은요, 이렇게 땅을 사놓고 놀려요. 나중에 직접 지을 때까지. 그러다가 내가 가능할 때, 그리고 내가 이거 해야겠다고 결정했을 때 시행을 진행을 하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은 금리가 갑자기 너무 올라가서 뭔가를 가지고 버티는 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런 땅은 세금은 문제가 안 돼요. 주택처럼 종부세를 천문학적으로 때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주택 경기랑 금리가 문제거든요. 근데 지금 금리가 문제가 맞잖아요. 그래서 잘 없어요. 저는 땅값은, 건축이 가능한 땅값은 여태까지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걸 정말 많이 봤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에서 여태까지 역사적으로 2번인가 꺾인 구간밖에 없어요. 근데 요새 이 급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을 계획하시는 분들이나 시행을 원하시는 분들은 둘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는 제 영상을 보고 진짜 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후자 쪽이에요. 근데 참고로 전 지금 후자 쪽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저는 제가 했던 결정들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상황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작년 올해가 저한테 굉장히 힘든 시기고, 저는 그거 당당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거꾸로 옛날에 돈 벌었을 때는 자랑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의 임의적인 신뢰를 만들어내고 싶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거꾸로 부동산 투자가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게 부동산 투자의 반대급부예요.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여러분이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이유는 그 반면에 존재하고 있는 리스크 때문이에요. 이 보세요. 얼마나 리스크가 많아요. 돈 계속 날아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봤을 때는 약간 쌤통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이 바닥이 원래 그래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뭔가 좋은 일이 생기면은 또 큰 돈이 될 수도 있어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이런 것 때문에 진입 장벽이 높아요. 아무나 하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돈이 많이 안 되지만, 지금 이 일은 하려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고요. 지금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고, 빌라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주거용 상품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현장을 확보할 수도 없고 확보할 마음도 없어요. 그런데 확보할 마음은 없어도 현장은 다니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눈에 너무 뻔히 보이는 거예요. 뭔가 급매가 늘어나고 있고 새로운 기회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 눈에 너무 뻔히 보이니까 그거는 좀 전달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여기는 원래 언제 지하까지 파가지고 되게 높이 좀 올리는 계획인데 진행은 할 거예요. 그런데 참 이런저런 시행착오를 많이 겪고 있는데요.
확실히 이런 시행 사업에 있어서 금리 부분은 정말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인근에 이거 시행 같은 거 같이 얘기하는 사장님들 많이 있잖아요. 그럼 제대로 진행하는 분들이 없고, 여러분 혹시 그거 보셨어요? 그 시중에 보면은 이렇게 높이 지어놓고 앞에 현수막으로 지금 분양하고 있다는 거 서울 경기도권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오늘 마무리로 그거까지 좀 말씀을 정리를 드릴게요. 여러분이 보시는 길 가다가 있는 그 분양 현수막 있잖아요. 결국 분양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건 맞아요. 그리고 지금 빌라 신장이 완전히 으깨졌기 때문에 더더욱 상황은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정도로 시행을 새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황이 안 좋아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첫 번째로 이게 지금은 또 약간 예외 상황 전세 사기 때문에 못 하는데 국토부와 그리고 LH에서 그런 빌라를 매입하려는 시도가 생겨요. 근데 얼마에 사들이려 그러냐면은 반가, 정말 심할 때는 그 이하까지 불러요. 그런데 이거를 제가 현장까지 보여드리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뭐 의미 없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게 따져보면요, 가끔 제가 지금 여기 원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원가 이하예요. 그러니까 건축업자가 실제로 이 고생을 하면서 지어 올리는 가격보다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LH 또는 민간인들에게 전달이 되는데, 만약에 민간인이 이걸 사는 경우에는 LH가 살 기회가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지켜보시다가, 제가 알거든요, 이게 사인이 만약에 이거 하는 분들이 다 무너져 내려가면은 그 사후매입이라고 LH에 팔아 넘겨요. 근데 그게 정말 반토막, 그러니까 원가도 안 되는 가격에 팔면서 살아남으려고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거 타이밍에 사신 분들은 나중에 결국 버텨서 잘 되셨거든요. 그리고 이걸 더불어서 저도 힘들다는 걸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지금 이제 빌라 사기, 전세 사기 당한 분들 보시면은 우선 매수권이 있어요. 우선 매수권 같은 경우에는 LTV가 100%에다가 저금리에다가 어쨌건 돈이 없으시니까, 물론 지금 그 상황에서 새로운 대출을 하고 전세를 택하셨던 분들이 매매를 택하게 한다는 거는 저는 대단히 힘들 거라고 봐요. 10%의 분도 선택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무엇보다 그걸 누가 도와주거나 책임질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미 사회에 대한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 그걸 하실 가능성은 낮다는 거 저도 알아요. 그런데 저는 그래요. 저는 만나 뵙고, 많은 분을 만나 뵙지 못했지만 저는 만나 뵌 분한테 물론 안 좋은 소리 들었지만 그거 만약에 가능해지면은 사라고 했습니다. 그거 혜택 이용해서. 왜 그러냐면 지금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은, 제 말은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은 국가는 안 돌려줄 거예요. 그거를 우선 매수권으로 산 다음에 버텨서 시세 회복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데, 역사적 통계를 놓고 그때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공급이 어렵잖아요. 지금 이게 여러분, 제가 못한다는 건 제가 힘들다고 얘기해도 되는 거고, 물론 제 능력 부족은 맞는데 힘든 사람이 되게 많은 거예요. 금매가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러면 2, 3년 후에 어떻게 될까요? 역사의 반복이잖아요. 여러분이 파악해 봐야 되는 건, 제가 말씀드리는 주거시설, 뭐 아파트나, 저는 여기 아파트 지으려고 한 건데, 주거시설에 대해서 수요가 진짜 있냐, 수요가 유지되고 있냐를 확인해 보셔야 돼요. 수요가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가서 2, 3년 후에 공급이 부족하면은 그때부터 이게 공급이 가능한 시점까지 많이 오르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아파트가 아니라 빌라 같은 걸 선택하실 거면은 이거를 좀 일찍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아파트는 공급 부족이 딱 일어난 다음에 딱 결정을 하고 지으려면 3년이 지나가거든요. 2년으로 약간 부족해요. 정말 나대지에다가 빨리빨리 지으면 모르겠는데, 빌라는 안 그래요. 빌라는 1년 이내 뚝딱 지을 수가 있어요. 빌라는 항상 문제가 뭐냐면 공급 부족으로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업자들이 나서서 어마어마하게 빨리 많이 지어 올립니다. 그래서 사전에 미리 사놨던 분들이 이 빌라 업자들이 들어가는 그 타이밍에 어떻게 되냐면, 빌라 업자들이 땅을 많이 사거든요. 그때 가격이 확 올라요. 그리고 그때 팔고 나가야 돼요. 약간 테크니컬한 문제고, 지금 전세 사기가 대세 있는 마당에 할 말은 아닌데, 그래 누군간 지금 사회 분위기는 이거잖아요. 너 전세 사기 당했어? 넌 끝이야. 넌 돌려받을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너는 그걸 보상받을 방법이나 미래에 다시 네 자산을 쌓아올릴 방법이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뭔가 실마리란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이 없는 분들이 지금 사기를 당했는데 지금 근로를 열심히 또 하시겠지만 지금 아파트 투자를 할 거예요, 상가 투자를 할 거예요. 그런데 제가 나와 보니까 이런 크지 않은 시행 현장부터 무너지고 있는데, 빌라 시장도 무너지고 있는데, 얘네가 나중에 만약에 수급이 안 맞아서 공급 부족이란 판단이 일어나게 되면 분명히 그때는 수요가 더 많은 구간이 있기 때문에
거래도 되고 가격도 올라갈 건데 그때 내가 이미 가지고 있고 팔 수 있는 상태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고려를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크게 보면은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지금 부동산 관련된 일을 하는데 힘들지 않은 분들은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냥 영상 만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솔직히 저는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저도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만약에 시행하고 싶은 분은 땅을 볼 거면 지금 보세요. 그러니까 제 생각이에요. 왜냐면 이게 시행하려는 땅은 잘 안 깎아줘요. 진짜 계속 올라가거든요. 조금씩 되게 천천히 조금 계속 올라가는데 지금 급매가 나온 게 제가 옛날에 제가 실제로 거기 땅을 사서 지었는데 제가 평당 1000에 샀거든요. 거기가 1300까지 올라갔어요. 제가 얼마 전에 갔더니 800대까지 있어요. 보기 드문 일이에요. 이 과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땅을 지금부터 봐두시라고요. 뭐 하라는 뜻은 절대 아니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알게 모르게 빌라라는 시장, 그러니까 아파트보다 약간 좀 아래라고 표현하기엔 좀 죄송하긴 한데 아무튼 그 밑단의 시장들은요, 우리가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저 같은 사람들이 공급을 해서 수급이 도는 거예요. 그때가 다 병목 현상은 있는데 짓고 쓰고 짓고 망가지고 부시고 이렇게 도는 건데 지금 공급의 그 사이클이 망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언젠가 공급 부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수요에 대한 생각은 스스로 공부를 한번 해보셔야 되겠지만 이대로 가면 저는 공급 부족으로 한 번쯤은 기회가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지금 소수 분들에 해당되겠지만 제 영상까지 보시려면은 그 힘든 일을 겪으신 분이라면 지금 절박할 때니까 어쩔 수 없이 이 부분은 공부해 볼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직접 뵙고 설명해 드려도 이건 안 좋아하셨지만 저는 그래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영상 여기까지고요. 저도 열심히 해서 바둥바둥해서 살아남겠습니다. 감사합니다.